그 실은 멀리 갔던 길. 카드를 버리고 안경을 버리고 지갑과 휴대전화도 놓고 물론 구두도 벗고 옷도 벗고 맨몸으로 그 실은 조금 멀리 갔었다. 잔잔한 강물 같다고나 할까? 어둠과 고요 속으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 갔었다. 코끼리 무리 같은 미루나무 숲 같은 검은 그림자가 지평선 위에 웅얼거렸지만 텀벙텀벙 물소리 같은 것은 나지 않았다. 원앙 소리 같은 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고요의 심연이었다. 뒤에서 두 아이가 애타게 부르고 아내가 목 놓아 불렀지만 아무런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만 나아가질 뿐 뒤돌아보는 일이 몹시도 힘겨웠다. 다만 고요로웠다.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되는 일이었다. 오직 100%의 부정과 불가능에 맞선 1%의 기적. 신에 보이지 않는 긍정과 선택이 나의 밤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집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문장 하나면 아하 하고 생각나는 분이지요. 이 책은 나태주 시인이 크게 아프고 길고 긴 병원 생활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기록한 책인데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살아나 과거의 잘못과 새 삶을 기록하는 병상 일기가 아니라 나태주 시인이 아파서야 배운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과 긍정의 메시지인데요. 기적이란 그 속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지나니 기적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바라보니 그 기적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서는 것, 살고 있는 모든 행동이 기적이라고 응원합니다. 저는 프롤로그를 읽으며 아파서야 배운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한 줄의 문장이 너무도 아련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지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나태주님이 따뜻하게 전해주는 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현재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나는 키가 작습니다. 시골에 살았고 아버지는 소작농이었으며 가난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할머니 집에 던져져서 살았습니다.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외로움과 가정적인 결핍,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영국 말 중에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고 시골은 신이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도시에 살았다면 풀꽃은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결핍과 외로움이 없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있지만 나에게는 없는 것을 채우려고만 하면 그건 제 삶이 아닌 게 됩니다. 이를테면 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시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오랜 시간 무명이었습니다. 시집을 내주는 데가 없어 첫 시집은 자비로 700부를 발간했습니다. 제작비 16만 원이었는데 당시 쌀 10가마니 값이었습니다. 돈은 아버지가 농협에서 빌려줘서 할부로 갚았습니다. 책값은 700원. 첫 책은 어머니가 사주셨습니다. 애처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화문 교보빌딩에 걸린 시 구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이를 한참 먹어서야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에 집착했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삶을 사로잡았을 일이고, 그랬다면 봄날도 영영 오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둑하더라도 그것이 좋아질 날을, 봄이 올 날을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모자란 점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지금 자기의 삶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다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시다. 너무 예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앞장서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삐끗하면 내 인생 망가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맙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그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그 사람만큼은 먹어야지 하면서 말입니다.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고 분노하는 일도 잦아집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오밀조밀 모여 사는 우리가 어찌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마는 너무 가까이에서 상대를 주시하고 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스스로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 부탁하건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온 인생인가요?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인생입니다.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인생이든 다 똑같습니다. 잘생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결국은 조그맣게 늙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자취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결국 조그마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돈, 미모, 명예, 학력은 모두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자식이고 학문이라면 학문이고 사회적 업적이라면 업적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그 사람의 재산도 외모도 명예도 아닌 그 사람의 의미 있는 자취들 덕분입니다. 사람은 결국 작아지고 고요해지고 무가치해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무언가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서서 다시 길을 가면 될 일입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돌아서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야말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유턴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온 길 다시 새로 가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가던 길 고쳐서 좋은 길로 가는 게 터닝 포인트입니다. 9번 실패했다면 9번 노력했다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번 실패해서 9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만큼 더 성공하는 것입니다. 9번 실패한 사람은 9번 터닝 포인트를 만나 9번 길을 고쳐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금수저고 어떻고 흙수저고 어떻고 그런 생각은 품지 맙시다. 금수저, 은수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밥 먹을 때 씁니다. 그냥 스테인리스 수저, 평생 써도 닳지 않는 그 수저 하나면 인생은 충분합니다. 요즘 청춘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요? 실패자, 루저, 낙오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니 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삶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남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자극적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합시다.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괜찮다. 너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될래? 뭐 하는 사람이 될래? 이렇게 묻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비난받는 일이 흔합니다.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곤히 잠자며 오늘 하루 충분했다라고 만족하는 삶이 훨씬 더 낫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살아봅시다. 기본에 충실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고 남에게 잘하고 이런 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어떤 삶보다 훨씬 성공한 삶입니다. 그대 부디 너무 패배감에 빠져있지 말길. 그대의 패배가 끝내 그대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니까요. 지금의 빈곤이 끝내 그대를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래가 주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성공한 것을 마냥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믿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천천히 가면 나무도 풀도 바람도 사랑도 자기 주변의 이름들도 인생도 더 잘 보입니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태주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그 일을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공일 뿐입니다. 내 성공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이른을 훌쩍 넘은 나도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내가 처음 시를 썼을 때는 16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시를 썼으니 60년 동안 시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유나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동급생 여자애가 예뻐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이라도 표현해야 살 것 같아서 시를 쓰게 됐습니다. 그 뒤로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은 내 마음을 내 마음같이 표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면 엉뚱하게 되곤 했습니다.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60 넘게 풀려고 해도 되지 않은 어려운 숙제. 지금도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 마음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를 썼습니다. 어떤 이는 편지를 쓰고 어떤 이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타인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시를 씁니다. 화장실에서도 쓰고 목욕탕에서도 씁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떠오를 땐 자전거를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기록합니다. 자다가도 쓰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씁니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본 아름다운 풍경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능숙할 때도 됐건만 늘 서툽니다. 서툴러서 이렇게 오랜 시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하고 서툴지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젊은 시절 들은 한의사의 이야기를 생각하곤 합니다. 이 약이 얼마인가를 계량하고 깨닫는 것이 한의사로서의 일생이었다고 합니다. 이 약은 한 주먹인데 이것도 한 주먹, 요만큼도 한 주먹인데 도대체 이 약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일생 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한 세월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가 되면 사랑이 끝납니다. 인생도 알 때가 되면 인생 역시 끝납니다. 결국 사랑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모를 때 출발해 그것을 알 때쯤이면 끝납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이치가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세상을 좀 더 살고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나빠지고 잘 들을 줄 알면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 알만하면 능력을 빼앗고 수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 죽기 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때야 목숨을 가져가는데 나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목숨을 준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나는 오늘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씁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지 않은가요?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내용 중에서 마음에 새기고 싶은 문장은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야말로 터닝 포인트다. 가던 길 고쳐서 좋은 길로 가는 게 터닝 포인트다. 9번 실패한 사람은 9번 터닝 포인트를 만나 9번 길을 고쳐간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그 일을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꿈꾸는 삶이 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너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미소님들은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셨나요?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다면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